안녕하세요. 생방송 투데이 전북입니다. 이제 한낮에도 바람이 차갑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 갑작스러운 기온차 때문에 감기 걸리신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코가 자꾸 찡찡 막혀가지고 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몸이 약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독감 예비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는 점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올해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독감 예방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동네 지정 위탁 병원의 경우에 지금 백신이 소진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로 꼭 확인해 주시고 발걸음하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혹시 보건소를 찾으려고 예정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독감 백신은 주사를 맞은 뒤에 2주에서 4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이 되니까요. 그 예방 접종을 그 독감 유행하기 전에 미리 접종하는 게 효과적일 텐데요. 아무래도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주시고요. 집안의 온도나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하셔서 독감 걸리지 않게 예방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에는 휴식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 자, 이 시간 생방송 투데이 전북 오늘 또 따뜻한 아랫목처럼 휴식 같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맞이하겠습니다. 먼저 투데이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투데이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정부의 보육예산 증액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연차 휴가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 지역 민간어린이집의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민간어린이집 500곳 중 휴업에 나선 민간어린이집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북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일부 보육교사들이 연차 휴가를 낸 것으로 확인했지만 도청에는 따로 보고하지 않아 집계에서 빠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온 11개 공공기관의 희망퇴직자 비율이 다른 혁신도시와 비교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온 11개 공공기관의 직원 2,700여 명 가운데 희망퇴직자는 2.4%, 66명입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희망퇴직자 비율은 제주가 12.9%로 가장 높고 충북 4.6%, 대구 3.5%에 이어 전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노근 의원은 공공기관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편의시설과 교통 기반을 더 확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일부 환기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북 지역 환기구 시설 763곳 가운데 2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대부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환기구 시설의 경우 4에서 5m 깊이의 환기구 위를 시민들이 다니고 있거나 잠금 장치만 설치해 놓는 등 안전 조치가 허술해 전면적인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왕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노인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65살 이상 노인 90여 명에게 2달간 왕귀뚜라미를 키우게 했더니 우울증 지수가 3.9에서 3.1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지지능 기수는 26.7에서 28.1로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노인 병리학술지인 제론톨러지 9월호에 실렸습니다. 전북 지역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이달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5로 석 달째 같습니다. 소비 지출 전망과 가계 수입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은 전달보다 같거나 상승했고 생활 현평 전망만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뉴스였습니다. 네, 면역력이 약해지는 환절기일수록 먹는 음식에도 정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텐데 막상 요리를 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면요. 왜 이렇게 남는 음식이 많은지 김영철 아나운서 안 그러세요? 저도 뭐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냉장고를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제 냉장고에는 이제 먹다 남은 피자, 치킨 뭐 등등등 배달 음식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저도 조금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 있으실 것 같은데 음식 만들고 남은 재료들과 먹다 남은 음식들 고민거리 오늘 냉장고 안에 있는 이 자투리 재료들이 특별한 음식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뭐예요에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정입니다. 아무리 알뜰하게 식재료를 구입한다 할지라도 요리를 하다 보면 꼭 남게 되는 식재료들 있죠. 자투리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모둠 스테이크입니다. 한쪽씩 남은 식재료를 이용을 해서 모둠 스테이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파는 이렇게 링으로 하나를 썰어줍니다. 도톰하게 썰어주시면 훨씬 더 단맛이 좀 수분이 빠지지 않아서 훨씬 달콤하고 맛있어요. 자, 그리고 버섯은 적당한 크기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식재료들이 좀 많죠. 그래서 냉장고에서 들어갔다 나온 식재료에서는 특히 고기에서는 냄새가 좀 날 수 있어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청주를 좀 살짝 뿌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소금과 후추를 좀 뿌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남아있는 고기를 이용해서 근사하게 스테이크 완성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음식은 국수 김쌈입니다. 오늘은 국수를 이용을 해서 아주 색다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 김쌈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국수는 국수인데 쌀국수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보통 밀가루 국수보다는 익혀지는 시간이 좀 더 길어요. 5분 정도 이렇게 익혀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남은 채소들을 좀 적당한 크기대로 썰어주려고 하는데요. 네, 국수 김쌈은 밥과 달리 국수에는 약간의 수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김과 맞닿게 되면 김이 좀 젖을 염려가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넣어줄 게 바로 달걀 지단입니다. 그래서 달걀을 먼저 좀 풀어주시고요. 네, 국수 김쌈에 들어가는 마요네즈 소스예요. 마요네즈에 오늘은 이제 고추가 들어가서 약간 매운맛과 더불어서 이 고추냉이를 넣어주면 훨씬 더 이렇게 톡 쏘고 상큼한 맛이 나죠. 좀 매운맛을 좀 더 볶아준다고나 할까요? 김쌈을 하실 때는 이렇게 좀 윤기가 나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오게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게 까칠까칠한 부분에 달걀 하나를 놓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국수 김쌈 완성했습니다. 네, 오늘은 냉장고 속 자투리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 2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멋지게 만든 모듬 스테이크나 쌀국수를 이용한 국수 김쌈, 좀 색다르시죠? 2가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버리자니 아깝고 또 냉장고 속 그 꺼내 먹기는 좀 어떻게 좀 꺼려지기도 하는 네. 그런 재료들이었는데 이렇게 모듬 스테이크 그리고 쌀국수 김쌈으로 변신한 걸 보니까 이게 어떻게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면서 네. 새로운 그런 재료들이었어요. 네, 역시 뭐 오늘 저녁 뭐예요의 매력은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인데 오늘 알려드린 자투리 재료로 화려한 음식으로 변신했잖아요. 오늘 저녁에 이 레시피대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장 보러 나가지 마시고요. 냉장고에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그 재료들 가지고 이렇게 좀 특별한 식탁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뭐예요? 잘 봤습니다. 네,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사람도 이제 한 번 봐서는 잘 알 수 없듯이 여행지도 자주 가봐야 진짜 맛집, 진짜 명소를 찾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행지를 보통 검색을 하거나 찾아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인터넷으로 이제 그쪽 맛집, 또 뭐 유명한 명소 이런 걸 찾아보는데 그런데 또 막상 가면 약간 실패하거나 실망하는 적도 있거든요. 사실 네. 숨어 있는 맛집이나 명소는 또 그 지역분들이나 아니면 곳곳에 또 숨어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잘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코너는 정말 신뢰하는 코너인데요. 전국에 숨어있는 먹과 맛의 정보를 인터넷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의 숨은 맛을 찾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전국을 달린다. 지금 함께 보시죠. 볼거리 먹거리로 넘쳐나는 강원도. 그중에서도 숨은 참맛을 가리기 위해 시민투표에 나섰는데요. 지역을 대표하는 각각의 별미들. 과연 시민들은 어떤 요리를 선택했을까요? 김치에 싸서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전통적이고 일단 참 추천해요. 아주 신기할 것 같아서 먹어보고 싶어요. 과연 그 결과는? 시민들이 뽑은 베스트 음식 3. 그 맛 보러 함께 가시죠. 첫 번째 참맛을 찾아 향한 곳. 양구의 한 두부 요리 전문점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분주한 가게 안. 두부의 주재료인 콩 씻기가 한창인데요. 썩은 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걸 다 씻어내야지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맛이 떨어져요. 이게 썩은 게 약간 쓴맛이 나거든요. 잘 씻어 불린 콩은 본격적으로 두부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보기만 해도 고소함이 느껴지는 콩비지. 콩비지가 나오기 무섭게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데요. 한 소끔 끓이기를 반나절. 가마솥과 장작불을 고집하는데도 다 나온 불은 이유가 처음에 있습니다. 이제 뗄 때는 불이 약하면서 이게 숯불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점점 불이 강해져 이게. 가스로 하면요 불이 한쪽 방면으로만 올라가잖아요. 가운데만 강하고 옆으로는 약간 약하기 때문에 가운데만 집중적으로 끓고 남은 전면이 다 똑같이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과 수고로 맛있게 익어가는 전통 두부.
뜨거운 불 앞에서 반나절. 하지만 전통 두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염전에서 나오는 간식. 염면. 이렇게 끓여주길 수차례. 침팀은 사과 조용히 해.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해줘. 몽글몽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두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지만 아직 또 하나의 과정이 남았는데요. 부드러운 순두부를 나무판에 붓고 꾹 눌러주면 탱글탱글 고소함이 살아있는 전통두부 완성입니다. 갓 나온 두부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겠죠? 얼큰한 두부찌개부터 고소한 두부 구이까지 군침이 꿀꺽 넘어가는 두부 요리 한상 대령입니다. 고소한 향에 한 번, 부드러운 그 맛에 또 한 번. 상에 놓이자마자 끊이질 않는 젓가락질. 역시 숨겨진 강원의 참맛답죠? 식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제가 갖고 슈퍼에서 하는 거는 두부가 좀 딱딱한 느낌 같은 게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더 훨씬 고소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해준 거. 엄마 맛. 네, 보고 싶고 생각나고 옛날 생각나고 고향 가고 싶고. 생각나면 두부 먹으러 가요. 고향의 맛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별미. 이번엔 양양으로 갑니다. 어머니 지금 뭐 잡고 계신 거예요? 새우죠, 새우. 새우요? 네, 새우라고요? 제작진 눈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새우. 이때 어머님의 눈에 포착된 무언가가 있었으니 눈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손. 아니 그런데 이게 정말 새우 맞나요? 모래 사이로 팔딱팔딱 움직이는 오늘의 주인공. 양양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별미 부새우입니다. 모래 벌판에서 사는 새우라 해 이름 붙여진 부새우. 바다가 아닌 모래사장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만 잡을 수 있는 새우인데요. 여간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이 아니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강원의 맛입니다. 옛날에 애들 공부 가르치고 하려니까 이렇게 한 거지. 예. 근데 노인네들이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노인네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들이 하다 보니 우리들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돌아가시면 이제 후배들이 해야 되는데 후배들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 옛날 배는 물론 마음까지 든든히 채워주던 양양의 별미. 저 해주실 거예요? 예? 저 한 끼? 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딸라면 줘야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있나? 귀한 손님 오면 대접했다는 부새우. 요리로 재탄생하기 전 해감은 필수입니다. 한 10번 넘게 헹궈야 될 거예요. 아마. 몇 번의 해감 끝에 찬물에 다시 한번 헹궈주면 탱글탱글한 자태를 뽐내는 부새우 등장입니다. 모래 속에 있을 때와는 달리 윤기 나는 모습이죠. 갓 잡은 싱싱한 부새우에 다진 채소와 양념, 거기에 어머님의 손맛까지 더해지니 이보다 맛있는 밥도둑이 또 있을까요? 삭히지 않고 맛볼 수 있는 부새우 젓갈 완성입니다. 콩도 바꾸고 보리쌀도 바꾸고 감자도 바꾸고 뭐 옥수수도 바꾸고 뭐 이래가지고는 애들 먹여 살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지. 뭐 요즘에 가서는 이제 돈이라 생각하지 이거 돈이랑 생각 못하고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갖다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 어떤 요리와도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양양 부새우. 찌개부터 부침까지 부새우의 변신은 끝이 없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정성과 사랑으로 차려진 부새우 요리 한상. 그야말로 든든한 한 끼입니다. 부새우 한 술에 절로 떠오르는 옛 추억.
소박하지만 더없이 그리운 강원의 참맛입니다. 맛있네. 어머님이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떠오셔가지고 가져오시면 초장에다가 묻혀서 이렇게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게. 근데 그 어머니가 사망하고 그러니까 그걸 못 먹으니까 옛 생각이 나요. 옛 추억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향긋한 게 바다 냄새가 나는 게 맛있네. 너무 맛있고 아주 좀 이렇게 좀 주문 얻어가지고 가서 먹고. 그럼 이웃이 좋은 게 뭐예요? 다 그게 다 정이지. 발견 맛있는 강원도. 마지막을 장식할 오늘의 요리는 춘천 전통 송국수입니다. 그 이름처럼 손으로 시작해 손으로 끝내는 전통 손국수. 다 같아 보여도 춘천 송국수만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데요. 24 어린 나이에 남편을 따라 시작한 재면일. 벌써 60여 년이 흘렀지만 어머님의 국수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딸. 오순도순 모녀 사이가 참 좋아 보이죠? 쫄깃한 면발을 위해 볶고 반죽하기를 수차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맛있는 국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제 모습을 나타내는 전통 손국수. 한 가닥 한 가닥 혼과 세월이 깃든 예술작품입니다. 그리고 전통 손국수 만들기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과정. 햇빛에 잘 말려주는 일만 남았는데요. 사람이 빚고 자연이 보듬은 예술작품. 그야말로 정성 가득 손국수입니다. 이거 태양에 말려야 국수가 맛있는 거야. 고추도 태양고추가 맛있잖아. 얘도 그거 마찬가지로 태양에 말리면 쫄깃한 맛도 내고 태양이 소독을 해줘. 얘네들은. 비 온 날은 이 우동을 뽑으면 아주 잘 돼. 사람과 자연의 합작품 춘천 전통 손국수입니다. 하지만 일일이 수작업이기에 예상치 못한 사고도 있는데요. 네? 이거 좀 들어. 뭐. 이거 앞에 이거 좀 들어. 이거 좀 들어. 이렇게? 어머, 이거 어떡해. 보통 사고가 아닌 것 같죠? 반나절의 수고가 일순간 숲으로 돌아가는 이때. 우리 썰겨? 국수? 한 꼬지? 어머, 이 아저씨가 떨어졌어. 참 쉽지 않은 과정이죠. 떨겼어? 그거 떨면 안 되는데. 이 아저씨가 저거 사진 찍다가 떨어졌어. 그랬구나. 이쁘게 사진 나오게 찍으라고 그랬지. 응? 사진 이쁘게 나오게 찍으라고 그랬는데. 알았어. 어머님의 정성 가득 60년 전통 고집. 쫄깃한 손국수의 맛.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끓어서 넘으면은 물을 또 한 컵 더 5번, 6번 해에 이거 얘가 굵어서 건져서 씻어서 미리치장국에 넣어서 먹으면 끝내주는 거지. 구수한 멸치 장국에 두툼하고 쫄깃한 면만 넣어주면 끝! 그 옛날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멸치 손국수 완성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살만의 면발을 찬물에 헹궈 어머님의 비법 양념장 한 술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면 새콤달콤 별미 비빔국수 등장. 집 나간 며느리, 출가했던 딸도 잊지 않고 찾는다는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내 마음은 100년 해를 해서 전통국수를 했으면 좋지. 맛있게들 잡수고선 또 와서 가져가서 또 잡수라고 하고 싶어. 그게 보람이야.
아, 전주하면은 비빔밥, 강원도 충천하면은 사실 저는 이제 막국수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닭갈비 이런 게 네. 떠올랐는데 오늘 영상을 보고 나니까 구수한 두부 요리 또 전통 손국수에다가 그 양양에만 가서 먹을 수 있는 그 부새우 요리 이것도 참 신기했고요. 이제 강원도 가면 뭘 먹어야 될지 오늘 화면으로 약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전국을 달린다에서 나온 맛집들만 잘 정리를 해두면 그 여행지 가서 아주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맛있는 강원도 이야기를 들려준 전국을 달린다 잘 봤고요. 이번에는 김고은 리포터가 우리 지역의 훈훈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같이 쌀쌀해진 날씨에 따뜻한 음식보다도 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바로 사람 사는 정일 텐데요. 혼자 사는 단독 가구가 늘어나는 요즘, 한 지붕 아래 무려 10명.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어서 만나봤습니다. 아들 4외와 6손주가 함께 사는 차이장내 가족, 지금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공식 쌍둥이 서은서준, 귀여운 삼둥이 대한민국 만세, 축구선수 이동국의 5자녀까지 3명이요? 5명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5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외치는 차이장내 가족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아직 동이 트기엔 이른 시각. 하지만 차이장내는 벌써부터 둥근 해가 떴습니다. 왜냐고요? 아영이, 아리, 유빈이, 현빈이, 승빈이, 하빈이까지 6남매를 챙기려면 아침부터 부지런해야 하거든요. 올림픽에서 1등하는 선수 되고 싶어요. 차유빈이요. 6남매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더하면 차이장내 가족은 총 10명. 좀 식구 많은 집들이 부러웠어요. 알아서 잘하니까 다 일어나서.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애들만 보면. 하나만 빠지면 섭섭해요. 아이만 6명,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이라니 바람잘 날 없을 법도 하건만 엄마 손 없이도 옷 입는 것부터 알아서 척척인 아이들. 이게 다 매번 동생들을 챙기며 동생들에게 양보하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를 돕는 첫째 아영이 덕분입니다. 좋아요. 동생들이 말 안 듣을 때는 힘든데 동생들이랑 놀 때는 재미있어요. 가방 챙기랴 인사하랴 5남매의 등굣길은 3대 가족의 하루 일과 중 가장 분주한 시간. 가겠습니다. 잘 갔다 와. 가게 안 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전화해. 거기 저기 농장방에 가서. 아저씨 보고 전화 넣어달라고 그래. 추석 때나 뭐 설날 때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제가 이제 혼자였다 보니까 이 옆집이나 이제 남의 집 봤을 때 식구들 많이 오고 되게 부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이게 하루하루가 전쟁이어갖고 하여튼 재밌게 저기 아이들이 있어갖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식 1명 건사하기도 힘든데 6자녀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건 말이죠. 차이장 차재용 씨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라. 아들 큰아픈 게 모슬이가 너무 애롭고 해서 많이 날라고 했더니 이놈들이 이렇게 많이 낳구만. 좋죠. 그 재미로 사는데 뭐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애들만 보면. 아이들과 남편을 보낸 뒤 차이장의 아내 정학순 할머니와 차이장내 며느리 수정 씨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널어도 끝이 없는 3대 가족의 빨래.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생각하면 행복한 마음입니다. 돌리는 것 같아. 아이고 작업복 돌려야지. 수건 돌려야지. 애들 옷 돌려야지. 에이 힘들어요 이것도. 아이고, 집에서 애기 보랴. 이거 다 할래야. 우리는 아침에 새벽에 일하고 밥 한 술 떠먹고 그냥 가게 가버리면 끝나지만 좋죠. 우리 10식구예요. 10식구. 우리가 10식구인데 또 하나만 빠지면 섭섭해요. 허전해요.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 친구들과 노는 것도 제쳐두고 매일 찾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유도 연습장입니다. 어린 시절 야구 선수였던 아빠의 영향을 받아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진 5남매. 그 때문인지 친구들 사이에선 알아주는 유도 실력자로 통하고 있죠. 초등학생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고 근성과 패기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유도를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중학교 진학을 앞둔 둘째 아리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유도 선수를 꿈꿉니다. 전국대회에서 1등하고 올림픽에서 1등하는 선수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유도관에서 한창 엎어치기를 하던 그 시각. 할머니 혼자서 지금 밭일하고 계시네요. 네, 혼자서 일을 하려니 손발도 모자라고 말상대도 없고. 네, 근데 차이장 할아버지 어디 가신 거예요? 다리 아프다고 오늘 짐 못 나른다고 그러더니 그거는 신이 나서 가서 챙겨줘요.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밭일하고 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차이장이 찾은 곳은 한 축제 현장. 20년 동안 갈고 닦은 풍물 노각의 실력을 보여줄 무대를 찾는 건데요. 누구 새 없어요. 누구 이거 올라 저거 올라. 아유 동네 이장 맡고 있고 동네 이장 그리고 또 이장단이 회비이장 맡고 있고 또 농학회 부의장 맡고 있고 거기에 부인과 함께 정육점 운영까지. 이장에 협의장에 부회장에 뭐 정육점까지 감투가 몇 개예요 지금? 그건 말이죠. 일단 모두 아시다시피 6남매 할아버지의 동네 큰 잔치가 열리면 공연 단원,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가는 이장, 그리고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부 등 모두 7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눈코 뜰 새가 없다는 말 바로 차이장 할아버지를 두고 하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모든 일은 인정받는 차이장 할아버지랍니다. 그죠? 이게 스트레스가 다 풀립니다. 그때부터 농학을 많이 했어요. 네, 농학을 많이 해갖고 풀만 치면 아픈 것도 싹 나서. 물론 할머니 생각을 조금 더 한다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할머니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콩밭을 벗삼아 투덜투덜 넋두리를 놓는 차이장 아내 정학순 할머니. 왠지 오늘 큰 칼바람이 불 것 같죠? 에이, 그러니 해야지 뭐. 그러니 해야지. 장자를 많이 갖고 보니까 안 나가는 데가 없고 다 나가고. 힘들어. 다음 주 아내 혼자 밭일하게 둔 차이장, 아내 학순 씨의 화가 폭발하고 말까요? 그리고 유도 꿈나무 아리에 떨리는 중학교 면접, 바람 잘 날 없는 차이장네 3대 가족,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요즘 이 저출산 위기라는 얘기하는데요. 우리 차이장님 댁에는 나라에서 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둘도 아니고 6씩이나 나와서 기르고 계시는데 좀 시끌시끌하고 좀 복잡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네, 그렇죠. 이 4살 승빈이와 막내를 빼고는요, 이 4아이 모두 오히려 할머니와 엄마를 도와주고요. 또 등교 준비까지 혼자서 알아서 척척 해낸다고 합니다. 네, 뭐 외동 아들의 손주는 6인데 외동 아들만 키우다 보니까 집안이 조금 적적했을 수도 있는데 손주들을 많이 바라신 모양이에요. 네, 평소에 다복한 가족을 꿈꾸셨다고 해요. 그래도 5번째 손주 소식부터는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올해 2월에 태어난 6째 하빈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이 가족의 웃음이 더욱더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대가족 꾸려 나가시면서 힘든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할아버지가 여기저기 다니셔가지고 네. 혼자 밭일하시던 할머니께서 약간 심통이 나신 것 네. 같아요. 다음 주에 어떻게 푸실지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장네 가족 이야기 은고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투데이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시민이 만든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고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도벽이라는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 전국을 달린다에서는 가을이 넘실대는 경상남도 창녕으로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네, 자 바람이 차가워지면서 몸도 마음도 예민해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또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훈훈하게 오늘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